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월드잡 플러스 영어 이력서, 영문 커버레터, 그리고 영어 인터뷰 강의를 맡게 된 이종환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는 저와 그리고 제 원어민 강사가 같이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영어 이력서를 작성을 해보기 위해 좀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랑 이제 해외에서도 직장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민과 그리고 트러블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 입장으로서 영어 이력서를 작성을 해보는 건 이제 처음이니까 좀 어떤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잡고 강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워드바이스라는 에세이 리뷰라는 이제 영어 교정 업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종환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월드잡 플러스를 통해서 영어 이력서 커버레터 강의, 그리고 이제 첨삭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강사는 이제 케빈 하인츠라고요. 저희 이제 시니어 애니터고, 그리고 저희 이제 컨텐츠 제작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의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영문 이력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문 이력서 작성법, 세 번째로 커버레터 작성법, 그리고 영어 인터뷰의 이제 과정과 에티켓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인터뷰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에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이때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문 이력서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작성 전에 어떤 점을 이제 숙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이력서를 작성하게 될 때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국문 이력서도 똑같이 이제 영문 이력서도 보통 경력이나 그리고 봉사활동 그리고 학력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을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지원하기 전이라고 하면 이제 그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 목표에 따라서 이제 경험을 잘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한 경험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성과를 잘 트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영문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어떠한 이제 직무를 원하고 어떠한 회사를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구글의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럼 마케팅 관련된 뭐 수업이라든지 마케팅 관련된 인턴십이라든지 뭐 공모전, 봉사활동 이런 경험들을 계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졸업할 때쯤엔 차근차근히 이제 어느 정도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이제 파이낸스나 아니면 이제 어카운팅 회계 수업을 꼭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수업들과 그리고 관련된 포지션과 관련된 인턴십을 경험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보통 2학년 여름방학이나 3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기 전에 이제 여름방학에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이제 자산운용사에서도 인턴을 해보고, 그리고 한국에 방학 때 들어왔을 때 뭐 컨설팅 회사에서도 인턴을 해보고, 최대한 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경험을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 면접을 볼 때 이런 회사에서 면접관들이 저에게 이러한 인턴십 경험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이제 직무들과 어떻게 관련이 있었는지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데, 훨씬 아무래도 면접에서 말할 거리가 좀 더 많게 되죠.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본인의 이제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 계획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작성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작성하기 전에 꼭 잘 작성된 영문 이력서 샘플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글 링만 해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구글 마케터 이력서를 작성을 해보고 싶은데, 구글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이제 일단 구글만이 아니라 이제 마케팅 관련된 이력서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구글링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선배들이 이제 마케팅 관련된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선배들한테 혹시라도 이력서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여쭤보시고, 잘 작성된 이력서를 참고해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알아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선배가 뭐 구글의 마케터에 재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배는 그전 이제 학교 다닐 때 인턴십이랑 그 학력 같은 경우가 이제 먹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유사한 경험을 팔로우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문 이력서 샘플을 보면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업종의 이제 키워드들, 영어 단어 용어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이력서 샘플을 확인하더라도 똑같이 갖다 베끼고 이제 표절하는 거는 금물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좋은 회사일수록 이런 필터링이 더 잘 체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표절하는 거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이력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프루프리딩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지원을 할 때 이제 영어 이력서를 교정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미국계 회사나 영국계 회사는 정말 이런 펑츄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뭐 문법적 오류라든지 아니면 오탈자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부족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꼼꼼함과 이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벽하게 잘 교정된 영어 이력서가 꼭 필요합니다. 교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어 교정 업체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커리어 컨설턴트한테 이제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원어민 친구가 있으면 원어민 친구한테도 꼭 문법적인 부분은 한번 교정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영어 이력서 작성을 위한 5가지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 이력서를 작성을 할 때 첫 번째로 먼저 채용 공고를 꼭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제 지원하고 싶은 회사와 직무가 딱 나왔다. 그럼 이제 채용 공고를 잘 분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회사의 인재상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채용 공고에 나타난 키워드를 파악을 해서 이 회사에서 이런 직무 포지션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퀄리티를 가진 지원자를 원하는구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구글에 와서 구글에서는 어떤 마케터를 뽑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검색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제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라고 포지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는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이제 잡 디스크립션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포지션을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는 이제 문단들인데, 이제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로서 어떠한 업무를 맡게 되고, 어떠한 이제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직무 능력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responsibility라고 이제 이 매니저로 일하면서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보면은 이제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은 정말 이제 이 포지션에 지원하기 위해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밑에 이제 preferred qualification이 나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대사항,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직무 채용 공고 보면은 우대사항이랑 이제 필수사항이 있잖아요. preferred qualification은 이제 우대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에 속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그렇게 큰 가능성은 안 보이고요. 특히 구글같이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responsibility나 이제 qualification이나 이런 특히 이제 업무 직무를 보면은 여기 이제 build world clas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거를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partner, 세 번째 문장은 이제 work, 네 번째는 이제 serve a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이제 키워드로 이런 직무들이 이제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키워드가 안에 있다면은 그것도 이제 이력서에 추가하셔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뭐 구글 클라우드 미디어라고 있는데, 혹시라도 구글 클라우드 미디어랑 관련된 이제 경험이 있다면 이력서에 꼭 넣어주시는 게 좋으시겠죠. 첫 번째 스텝인 이제 채용 공고를 잘 분석한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정말 이제 영어 이력서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직무 관련 경험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봉사활동도 좋고, 그리고 업무 경험도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직무랑 관련된 또 다른 경험이 있으면 이번 스텝에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할 때 본인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그리고 수치를 활용할 수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을 잘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손은 안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권 국가에서는 본인을 잘 셀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과대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최대한 이제 본인을 뽐낼 수 있게끔 잘 경험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경험 이외에 본인의 관련된 기술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직무와 관련된 기술이 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래밍 스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MS 오피스 스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련된 자격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잘 정리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액션 동사를 이용을 해서 직무에 필요한 기술, 이런 경험들을 잘 표현하는 문장을 작성하는 스텝입니다. 아무래도 국문 이력서랑 다르게 영문 이력서는 굉장히 디스크립티브합니다. 말 그대로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국문 이력서는 이렇게 보면 어떤 업무를 했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근데 영문 이력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문장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업종에 이제 샘플 이력서를 참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의 영문 이력서에 알맞는 포매팅을 찾아서 잘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문 이력서의 형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대기적 형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시간에 따른 이제 순서인데요. 과거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제일 최근에서부터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문 이력서 형식이고요. 최근 경험부터 과거 경험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포매팅이 제일 적합할 때는 이제 지원하는 직무랑 관련된 경험이 꽤 많이 있고 학력도 이제 지원하는 포지션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을 많이 길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를 안 한 기간이 한 막 5년, 10년 된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대기적보다는 하이브리드 또는 기술 중심, 경험 중심 포매팅을 쓰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 또는 경험 중심 포매팅입니다.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경험이나 그리고 기술들을 먼저 정리하는 형식인데요. 경험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 예정자나 아니면은 최근에 업무 경험이 없었을 경우에 적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번도 인턴십도 안 해보고 봉사활동도 안 해보고 정말 수업만 많이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포매팅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럴 경우는 이제 사실 프로그래밍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프로그래밍 스킬 관련된 언어나 아니면은 이제 자격증 아니면 이제 수업들을 먼저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연대기적 형식과 두 번째 기술 또는 경험 중심 형식을 이제 섞어서 작성하는 포매팅입니다. 보통은 이제 기술을 먼저 작성을 하고 경험을 작성을 하고요. 이 형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회사의 본인의 기술과 경력 전반에 대해서 이제 쉽고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플러스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력서가 이제 연대기적 이력서의 그 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일한 날짜가 나와 있죠.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했다. 그리고 그 전에 2013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업무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과거 순으로 업무 경험이 작성되는 게 이제 연대기적 포매팅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 이력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학교 갓 졸업했을 때의 이력서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도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술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경험 말고 이제 관련된 이제 수업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금융회사나 이제 회계법인에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관련된 수업들, 그리고 금융 관련된 수업들, 경제 관련된 수업들 이렇게 점수랑 같이 표현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업무 경험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영어 이력서 전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곧 이어서
영어 이력서를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